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코리아 TV 이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제 너무 옆에 멋지신 셰프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오늘 김태용 셰프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짧게 이 포리스트 키친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포레스트 키친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셰프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포레스트 키친은 이제 농심에서 저와 함께 준비한 비건 컨템포러리 다이닝인데요. 지역 농가와 협업을 통해서 공수한 제철 식재 어, 그리고 비건 트렌드를 이어가는 아, 일종의 다이닝 문화를 꾸려낸 공간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먹으면서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지역 농가와의 협업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궁금해서요.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사실 저희는 비건이라는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지만 네. 이제 그 속에서 그건 돼지밥일 뿐이고 그 속에서 요즘에 또 다른 트렌드들이 무엇인가를 어, 아이데이션 조사를 했을 때 네. 제로 웨이스트 음, 아니면 지역 농가의 협업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과의 뭐 그런 협업 혹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음,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음. 제가 좀 넣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대도 아까 다 종이로 돼 있었고, 그래서 진짜 약간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는 빅 레스토랑이다라는 것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건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셨는지 그 배경이 음,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미국에 음, 좀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한 뒤에 조금 더 큰 물인 이제 뉴욕에서 다이닝 경험을 쌓다가 음, 글로벌하게 세상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른 나이에 경험을 하게 음, 됐어요. 음, 거의 한 6, 7년, 7, 8년 전이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도 이미 파인다이닝은 아니었지만 이제 비건을 지향하거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꾸려가 음, 나가는 그런 캐주얼 다이닝들이 좀 많았고요. 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앞으로 뭐 국내에서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림이 조금 더 피부에 체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국내에 돌아왔는데 제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우선 그거를 표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음, 같이 이제 직장 동료와 비건 음, 책을 좀 출간하게 되었고요. 어, 네. 그거를 이제 계기로 농심에서 이제 비건 레스토랑 음, 사업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보고 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네. 거구나. 그러면은 셰프님도 혹시 비건이세요? 아니요, 저는 비건을 지향하지만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신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좀 궁금한 게 이 비건 레스토랑이잖아요. 근데 이 비건 레스토랑이랑 그럼 일반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다고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 둘 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뭐 시사 경제 쪽으로 보자고 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속 가능성 혹은 이제 ESG 경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기에 조금 더 좋은 게 저는 비건 다이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반적인 다이닝은 제 생각에 이미 좀 포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음, 두 번째는 고객님들이 이제 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음,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비건 다이닝 혹은 비건 레스토랑, 비건 음식들은 아무래도 논비건들을 타겟팅으로 하기에는 그런 우리 뇌가 기억하는 만족감을 좀 충족시키기에는 좀 많이 결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게 일종의 저의 좀 리스크 테이킹이었지만 음, 아무래도 제가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음, 제가 다년간 쌓아왔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다이닝들을 다니면서 좋았던 그런 콘텐츠들을
좀 집합적인 요소를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 있어요. 그리고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고객층에 대해서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건 레스토랑이니까 비건 다이닝이니까 그럼 비건만 오느냐? 이건 또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비중이라든지 그 주요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농심 본사에서 이 비건 다이닝을 우리가 타겟팅으로 목표 지점을 잡고 시작을 했을 때 타겟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는 MZ 세대들을 우선은 타겟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MZ들을 우선적으로 잡아라.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식 맛, 공간, 뭐 썸네일이 잘 나올 만한 그런 플레이팅, 사운드, 뭐 와인 주류 이런 것들을 좀 타겟팅으로 해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X세대들이 조금 더 이제 수입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있는 X세대들이 정착을 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플랜으로 우선은 짰습니다. 아직 사실 실질적으로 오픈한 지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비중을 여쭤보신다고 하시면은 의외로 조금 놀랐던 게 홍보를 제외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논비건들이 확실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저로서는 매우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의 피드들도 봤을 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음식을 접했다 하면 이제 맨 마지막 코스가 끝났을 때 피부로 체감이 되는 게 이게 비건이었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시더라고요. 사실 저로서는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다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잘 기획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실제로 소비자 연구를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아까 말씀 주셨던 MZ 타겟 그리고 그 다음에 X를 퍼져나가는 이런 전략 자체가 굉장히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건 트렌드 셰프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성장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팩트를 보면 좀 많이 불우하게 우리는 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속에 있고 많이 아껴서 먹었고 그리고 고기도 사실 좀 많이 섭취했던 국가긴 그쵸. 코리안 바베큐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하게 많이 퍼져나간 상황 같은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비건을 실현하기는 태생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발달된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생겨났고요. 유튜버라는 직종도 이제 생겼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현재 트렌드를 돌아가느냐를 전파시켜줌에 따라서 군중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요. 음식이 사실 맛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찍을 거리라든지 경험이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선사를 할 수 있게끔 잘 콘텐츠를 꾸려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집합 요소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저는 그게 타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실현 가능한 속도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리스트 키친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고객님들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언연중에 좀 던질 수 있게 음식에서 녹였고 공간과 스토리텔링 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고객님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게끔 조금 설계를 한번 해봤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비건 식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이 비건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오해, 그러니까 인식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였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깨진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들릴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요리를 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전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비건이라고 하면 좀 더 곡물류들이 좀 많고
많이 헤비하고 속이 아. 부대끼고 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전에는 조금 더 헤비하고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시선이 채식만의 아름다움과 이제 전문가의 경험이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풀어내서 고객님에게 와닿는다면 이 부분이 이제 좀 경험으로 좀 10년 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셰프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앞으로 이 비건 트렌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비건 트렌드는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약간 논비건들도 상대를 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지난 2년간 내추럴 와인바가 좀 많이 음, 핫했고요. 음, 뭐 그런 것들처럼 비건을 통한 이제 비건 내추럴 와인바라든지 혹은 이 포레스트 키친에서도 팝업 행사를 좀 열어서 뭐 비건 버거 팝업이라든지 네, 비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양한 컨텐츠들을 뿌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님 피부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경험을 좀 매일매일 뿌려줄 수 있는 게 아마 앞으로의 좀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셰프님의 그 포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 그게 이제 비건이 될 줄은 사실은 몰랐지만, 목표는 우선 이 포레스트 키친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포레스트 키친이 향후 한 2, 3년 안에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가 되고 그리고 아시아 50위 레스토랑 안에도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우선적인 목표고요. 꿈은 조금 웃긴 얘기지만 다음 세대, 이제 제가 이 업계를 떠났을 때 다음 세대의 비건 다이닝, 한국의 비건 다이닝 하면은 김태형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음 세대 요리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저의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저도 감동입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